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카디즈는 2013년에 영역이 제주도 남단까지 확장된 이후 감시 공백 해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침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군용기 4대와 러시아의 군용기 15대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카디즈는 우리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에 대응하기 위한 구역으로, 이곳에 진입하는 외국 군용 항공기는 미리 비행 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합동참모본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6년에서 2019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현황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는 이 기간 동안 300회가 넘게 카디즈에 진입했습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의 침입을 감시하려면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용 중인 공군의 장거리 레이더의 경우 90년도 이전에 도입된 미국산 장비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군이 보유 중인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총 20여 대입니다. 이 중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8대의 장거리 레이더는 수명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 황병산 관제대대와 망일 관제대대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는 1987년에 도입돼 수명 기한이 13년이나 지났습니다. 팔공산과 용문산, 화학산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는 1988년에 배치되었으며 의상과 제주, 일원 지역에 배치된 장거리 레이더는 1992년에 배치되었습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수명 기한이 20년이 넘으면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장거리 레이더의 수리 부품 조달도 힘들어지면서 가동률은 60%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레이더 기지 시설물도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공군본부가 2018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레이더 기지 8곳이 보수가 필요한 C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은 30년 만에 이런 노후화된 장거리 레이더를 국산 장거리 레이더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일 방위사업청은 LIG 넥스원과 약 460억 원 규모의 장거리 레이더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 장거리 레이더 교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 개발은 과거 대비 6개월 단축된 48개월간 수행될 예정이며,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확보 및 심화 개발한 기술 등을 적용하여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토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체계 개발 이후에는 양산을 통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노후 구개 장비를 교체하여 전력화 배치할 계획입니다. 장거리 레이더는 카디즈 내 항공기 등을 감시 식별해 관련 데이터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에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거리 레이더를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IG 넥스원에 따르면 장거리 레이더 생산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2012년에 LIG 넥스원은 전술대공 감시 레이더 설계를 마치고 실제 시제품 제작 단계에 들어가서 탐지거리 400km의 3차원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흔히 탐지거리 300km 이상을 장거리 레이더로 구분합니다. LIG 넥스원은 자신들이 개발한 탐지거리 400km 이상의 전술 레이더를 서너 대만 설치하면 한반도 상공에 접근하는 모든 비행기는 물론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는 순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넓은 지역을 살펴보는 장거리 레이더는 좁은 한반도 땅에서 더욱 유용합니다. 북한 상공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 출격 여부 등을 즉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날아오는 적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전술 레이더 외에 적 방향으로만 집중적으로 전파를 쏘고 미사일의 궤적을 예측하며 따라가는 미사일 탐지 추적 레이더가 필요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360도의 모든 방향을 감시하는 장거리 레이더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탐지 추적 레이더가 없는 우리나라는 현재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가 모든 방향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레이더만으로도 장거리 미사일 대응에는 도움이 됩니다. 장거리 레이더 정보를 활용하면 희격전 사전 경보와 발사 위치 보복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탐지 범위 300km를 넘는 장거리 레이더는 사용하는 전파의 파장이 중단거리 레이더에 비해 훨씬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긴 만큼 정확도가 떨어져 레이더에 나타난 물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레이더 개발은 복잡한 주파수 파장을 분석하고 정밀성을 높이는 작업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육상용 장거리 레이더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도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이탈리아의 셀렉스, 그리고 스페인의 인드라 등 3개사뿐입니다.
외국산은 대당 20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산 장거리 레이더 도입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울릉도의 공군 레이더 기지에 도입한 ANFPS-117U 레이더와 오산 공군기지에 도입한 ANTPS-59 레이더의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운용 시험 평가에서 일부 항목이 기준치에 미달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시험평가 조작 의혹 등 문제가 발견돼 2017년 9월에 사업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17년 12월 국방부는 시험평가 결과 중복 결함 발생 및 개발업체의 계약 위반 행위가 식별됐다며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IG넥스원은 방사청으로부터 3개월 입찰 참가 제한 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LIG넥스원은 제재 처분에 반대해 방사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긴 공방 끝에 작년 12월에 법원은 LIG넥스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LIG넥스원은 무기체계 개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여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한 것입니다. 또한 LIG넥스원은 2019년 4월에도 장거리 레이더 개발 시험 평가 시험 성적서와 관련된 입찰 참가 제한 행정소송에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했었습니다. 이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쳐 LIG넥스원이 승소하자 올해부터 다시 국산 장거리 레이더 도입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재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개발비의 65%를 투자하는 정부와 업체 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 성공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앞서 말했듯 장비 노후화로 레이더 교체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 기간도 과거와 비교해 6개월 단축된 48개월 내로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번에 개발한 장거리 레이더 제작 기술을 응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최장거리 미사일을 추적하여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탐지 추적 레이더 기술도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대만 등은 미사일 탐지 추적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북부 산악지역 정상인 르산 레이더 기지에 미국의 페이버포스를 설치하여 2013년부터 가동했으며 이 시스템은 3,000마일 거리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전투기 등 1,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여 조기 경고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의 도입에는 8억 5,7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온사의 레이더의 핵심 기술이 대만에 제공되지 않아 미국 기술자들이 정비 작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레이더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만 매년 2,460만 달러를 미국에 지급하고 있으며 대만이 레이더를 통해 수집한 중국에 대한 정보는 미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1년 중국은 미국의 페이버포스와 비슷한 지상건물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2013년에 설치한 대만보다 2년 앞선 것입니다. 러시아 접경지인 중국 헤이룽장성 상야산에 설치되었으며 중국 관영 언론들은 탐지 거리가 5,500km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대만까지 탐지거리 안에 들어가며 미국의 알래스카도 이 레이더의 탐지 범위에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중국, 북한을 탐지거리에 두는 JFPS-5를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기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배치할 장거리 레이더에 미사일 탐지 추적 레이더까지 개발되면 우리나라의 방공망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